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고를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답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에 단 1명꼴로 집계가 됐다고 네. 하고요. 또 심지어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학생도 몇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취준생들의 설 곳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늘 한 발 뒤에서 여러분들의 취업 동반자로서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꿋꿋이 준비를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토탈 파이널 컨설팅을 해드린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또 모셔서 오늘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과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떨어졌나 시즌5와 함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행운의 주인공 정희철 취업준비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희철 씨. 네. 안경이 드디어 바뀌었네요. 안경도 바뀌고요. 오늘 또 헤어스타일도.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선 제가 이전에 3일 동안 여기서 이제 잡정보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게 3일 내내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안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만큼은 제가 원래 면접 때 쓰던 안경으로 좀 쓰고 나와봤습니다. 머리 네. 스타일도 제가 듣기로는 살면서 처음으로 올렸다고 해요. 본인이 보기에도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마가 좀 넓어서 머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뭐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제가 면접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니까 이제 입학식에 갈 때 어머니가 무스를 발라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민혁 쌤 어떻게 안경 잘 바꿨나요? 어떻습니까? 잘못 들었네. 무스를 발라요? 그런 마음으로. 이마가 본인이 넓다고 생각하시군요. 평소에. 예, 좀 평소에 좀 어색해요 지금 그럼 본인의 지금 외모가 스스로 봤을 때. 예, 약간 싫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색한 느낌. 어색한. 네네. 그 면접 때 가실 때도 이런 느낌으로 과거에 아닙니다. 하셨던 겁니까? 아니 머리는 내리고 안경만 그대로 쓰고 갔습니다. 평소에 올리고 다녀야 돼요. 네. 근데 어. 아무리 이게 보기가 좋아도 본인이 이게 어색하면은 그쵸. 계속 불필요한 뭐 맞아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면접장에 가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걸 불필요한 동작을 했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좀 소재거리들을 차단하는 게 좋아서 네. 이마가 넓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느껴지진 잘 않아서 모르겠어요. 오늘 본인이 만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오늘 대기실에서? 분장실에서 한마디 하세요 분양쌤한테. 어제부터 계속 분양쌤 보고 계시던데. 아니 안 그래도 분장쌤이 오늘 머리를 해주시면서 네. 어제 머리가 이상했나 민혁쌤이 이상했나? 아닙니다. 이렇게 분양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애틋하게 의도치 않게. 또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금 오늘 거라고 굉장히 생각-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네. 또 태성쌤은 어떻게 보셨을지 네, 궁금합니다. 면접관으로서 네. 지금 면접자로 이런 학생이 들어왔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괜찮은 거죠? 이런 학생이 뭐야? 이런 분이 그 사실은 그 면접관으로서 이마가 넓다고 마이너스를 주고 좁다고 플러스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그 지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적을 따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을 지원할 거라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의 표현,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은데 다른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완비가 됐다면 준비가 됐다면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외모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왜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 내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머리 다 이렇게 완전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머리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첫인상으로서 전해주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이마가 넓어서 가렸다라고 하면 저는 얼굴이 넓은데 여기를 가려야 됩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희생해가면서 예, 희생하면서 내가 진짜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포까지 하면서 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나으니까 네. 지금서부터 조쌤이 말했듯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성격이 약간 좀 예민한 편이에요. 어때요? 그냥 예민하진 그렇진 않고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세요, 스스로? 좀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 싫은 소리를 그냥 네. 생각해 놨다가 좀 메모를 해놨다가 아, 싫은 소리를 메모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필통에다가 싫은 소리를 그러니까 좀 기억을 좀 해놨다가 그래야지 들은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좀 그런 거를 인상적으로 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제 가끔씩만 제가 좀 한 2번 정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뭐 정희철 씨를 소심한 그런 면이요.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네네. 결국에 이제 영업 관리자로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임원분들이 봤을 때 예, 그냥 조금 더 저는 과감한 모습 이런 걸 기대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저희가 3일 동안 봐온 희철 씨의 모습을 토대로 성향이나 이런 좀 이미지적인 컨설팅도 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저희가 그동안 희철 씨의 다양한 이력들을 살펴봤고 자소서, 면접 이런 걸 다 해봤는데 희철 씨가 갖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태성 쌤은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알바를 했어요. 보니까 대형 마트에서 완구 판매도 했고 관리도 했고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일도 했고 의류 판매도 해봤고 교육 그러니까 공공 쪽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펜션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그 편의점에서 하고 있죠. 아 지금 그 슈퍼에서 슈퍼에서 네. 예 굉장히 다양한 알바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모든 곳 내가 지원하는 모든 곳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원했던 곳과 내가 했던 경험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산업 분야가 비슷하다라든가 내가 만났던 처리했던 고객층이 비슷하다든가 그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예. 다양한 경험이 좀 강점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예. 주셨고요. 민혁 쌤은 어떤 게 강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방 국립대죠, 금호공대가. 예 맞습니다. 지방 국립대 문과 학생 중에서 꽤 좀 절실하고 실천력이 뛰어난 모습들이 아주 면접 때는 높이 살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원래 그 영남권에 연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원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고는 서울 수도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영남 쪽은 전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제 학교 때문에? 네 오로지 편입해서 그것 때문에 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아마 면접장에 가면은 내가 적응하기에 다소 버거웠던 지역에서 지내왔던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어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약간의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금호공대가 이공계 특화된 학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문과가 거의 없지 않나요, 사실상? 경영학과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저도 사실 금호공대 학생 중에 문과분을 만나본 거는 거의 손에 꼽거든요. 아마 5손가락 안에 제가 강사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제가 뭐 금호공대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 취준 생활 자체를 아예 적극적으로 저렇게 뛰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뭐 진로 선택을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본인은 어쨌든 그 무리들 안에서 군계 일학적인 측면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면접관이 봤을 때는 똑같은 지방공립대지만 이 학생, 이 지원자 한번 채용해 보자라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력을 분명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랑 또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랑 뭐 정희철 씨가 갔을 때
정희철 씨한테 더 관심을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무술을 바르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면접관한테 관심 받을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약점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희철 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3일 동안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약점은 뭐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우선적으로 제가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지만 뭔가 확실히 영업 직무에서 내세울 만한 첫 번째로 내세울 만한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래도 면접 기회가 좀 적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면접에 임할 때 뭔가 좀 편안하고 침착한 느낌보다는 뭔가 여기서 내가 꼭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좀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자소서 부분에서는 어제 이제 민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뭔가 제 스스로만 생각하고 뭔가 좀 이기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좀 임사 담당자를 배려하지 않게 작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영업에 뭔가 딱 맞는 어필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혁 쌤 이게 영업에 딱 맞는 그런 특화된 경험이 있는 건가요? 있죠. 꾸준하게 하나의 회사를 정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정희철 학생처럼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져가기보다는 하나의 기업 또는 업종을 정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CGV 미소직이라든지 이런 직무들 보면은 꾸준하게 대학생활 방학 때마다 또는 학교 다니면서 또 틈틈이 뭐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또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저는 그거를 정희철 학생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업 관리자를 뽑는다고 하면 동일한 이유로 10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남기 아나운서가 질문 준 것처럼 해당 직무에 명확한 강점이 될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 10명 중에 뭐 한 5명 정도를 뽑고 나머지 뭐 한 5명은 각각이 채용되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럼 정희철 씨는 면접자에 가서 괜히 뭐 다른 지원자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 부족한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지원자는 뭐 이남규 지원자는 뭐 한유진 지원자는 저런 강점이 있지만 쟤는 쟤네들대로 뽑히는 거고 나는 뭐 지방 국립대 학생으로서 지방에 배치가 됐을 때 수도권 대학 출신 졸업자들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그래도 불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불만 없죠. 있네 걸렸어. 표정 지금 약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없죠. 측면에서의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준다면 분명 저는 합격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뭐 여학생 경우이기도 한데 학생 중에 여자분인데 경북대학교 프랑스어 전공을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95년생인데 취업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취업을 준비해라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하나투어에 최종 합격했거든요. 그분이 합격했었던 이유는 경험도 없고 뭐 지방 국립대라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영업 관리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면접장에 가서 당당하게 한 거예요, 그냥. 네. 뭐 너 경험이 없는데도 뭐 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경험은 없지만 제가 배웠던 또는 뭐 학창 시절 다른 경험들 통해서 뭐 열심히 해보겠다라든지 좀 밝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네. 본인도 자기가 합격하고 나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면접을 봤던 면접관님께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담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너는 면접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경험은 없었는데 시종일관 좀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채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희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고 자기의 그 진로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고 해서 너무 지금 의기소침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희철 씨가 갖고 있는 약점, 취약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본인이 이제 영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에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기업에서 채용팀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 영업을 뽑았을 때 실제 뽑힌 사람들 중에 영업을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 10% 이내였었어요. 실제 누가 학생 때 영업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을 위축하게 만들고 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게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함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영업과 연관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왕구 판매를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쪽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내가 판매하는 이것이 좋다라는 것을 설득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공에서 영업 교육을 해봤어. 이게 무슨 영업하고 관련이 있지? 관련 있죠. 영업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영업 관리는 내가 직접 물건을 판매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설득하고 지원해줘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육 자체도 내가 했던 교육 자체도 영업 관리하고 연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거. 이것 자체가 영업에 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점으로 제가 굳이 뽑자면은 지금과 같은 자세.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이거를 못 해본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나의 경쟁자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소극적인 자세,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같은 경우에는 네. 경험이 특정하게 이렇게 뭔가 정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영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 이런 게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 설비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라든지 관련 프로젝트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데 영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가면은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평가를 많이 해요. 또는 좀 일반적인 질문들 뭐 약간 철학적인 질문, 영업 관리가 뭐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특히나 신제품이나 서비스들,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을 때 보통 고객들은 거부감이 있잖아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이거를 시장에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소구할지 이런 유형의 것들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 나름대로의 어떤 접근 방법. 예를 들어 정희철 씨가 잡정보센터의 PD라면 이번 설 연휴 때 기존에 뭔가 내보내던 프로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롭게 녹화를 해서 촬영한 그 편집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국 직업방송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그 시간대에 들어가 있는 PD랑 갈등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야, 왜 그런 프로그램 찍어가지고 우리 주요 시간대 프라임 타임에 네가 넣으려고 해? 했을 때 본인이 담당자라면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냐, 소구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방식의 그 유형의 PT 또는 집단 과제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해당 분야에 관련 아르바이트라든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인턴을 너무 그 최우선으로 3월 중순까지 하는 거를 나는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영업 관련된 경력이 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하실 저는 필요는 없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만두기 전까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 취업 준비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마무리하기 전까지 그 슈퍼에서 알바하는 동안에 진상이 오면은 내가 먼저 맡으세요. 예, 딱 보기에 진상 같아 보이는 사람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달려들어. 분장하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제 조치들이 있어요. 이게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인가 열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거든요. 주도적인 처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제적인 처리를 하는 것. 비가 와, 눈이 와, 굉장히 날씨가 추워. 사람들이 무엇을 찾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먼저 무엇인가를 조치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영업이나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제일제당의 식품 영업 이런 것도 물건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영역이에요. 관리 영역.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슈퍼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시즌에는 이런 제품에는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고 매출은 얼마큼 일어났고 수익은 어땠고 이런 것을 잠깐 한번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사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자한테. 네. 그리고서 나는 그런 것까지 관심 가지고 항상 일을 했던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좋아요. 아르바이트 끝나기 전까지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하나는 제가 어제 면접하면서 좀 톤을 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책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지금부터는 좀 하세요.
그런데 스터디할 때 그 피드백은 크게 염두하지 마시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러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 상황에서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구마구 해댔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 직무와 관련된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일철 씨의 상반기 공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공기업, 금융권 또 기업에서는 영업 직무 쪽으로 대부분 쓰셨는데 네네. 이번 상반기도 비슷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우선 첫날 이제 홍기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제 지원 분야나 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뭐 변화 없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약사들만 좀 추가를 해서 지원을 네.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적성이나 NCS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전에 했던 경험은 있지만 지금 인턴하는 기간 동안 감을 잃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도 병행을 하고 또 민혁 선생님이나 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부분들도 이제 최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꼭 한번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는 느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희철 씨의 지원 기업은 뭐 상반기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혁 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약 쪽은 지원을 하지 않았었군요. 지난 네. 하반기 때는. 예, 유일하게 좀 배제를 아예 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소문? 뭐.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 제가 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유독 좀 그런 부분에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높이를 저는 낮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뭐 지금 뭐 나이라든지 구직 활동 기간으로 봐서 또는 뭐 지방 되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때 꼭 취업을 해야 되니까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기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약 쪽 분야를 지원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은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약도 뭐 탄탄하고 좋은 기업들도 있고 제가 뭐 특정 어떤 기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대로 뭐 리베이트가 있다라든지 업무 강도가 세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현직자들을 만나면. 근데 그게 어떤 회사인지는 구직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응시를 저는 해서 왜냐하면 뭘 별도로 제약 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스펙은 없고 운전면허증은 있으세요? 네, 면허증은 있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운전은 잘 못하고요. 네. 면허증 일종 보통 하나 있어요. 장롱 면허. 그렇죠. 그런 단어 써도 되는군요, 아나운서분이. 그런가? 제가 좀 괜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지는 않고. 네네네,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죠, 제약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보유하고는 계시니까 지원을 가리지는 않고 하되 합격한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거나 자문을 구해보는 게 저는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지금 최근에 지금 공채 뜬 회사들 보니까 좋은 데 무학도 있고 하거든요. 주류 영업이나 이런 분야들도 전공 무관으로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런 영업 관리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최종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도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은 또 혹시 좀 더 디테일한 기업이나 직무 이런 거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일단 제가 어디를 지원했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방송했던 거 어제 그제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조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원서에 보면 80개를 지원했다라고 써 있어요. 예, 80개. 근데 그 안에 현대종합금속, 롯데알미늄 뭐 이런 데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80개 내에 굳이 왜 이런 데까지 시간 낭비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종합금속이나 롯데알미늄 같이 본인이 가서 내가 이 기업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제하고요. 일단 어디를 썼을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좀 불러볼게요. 유통은 썼겠죠. 예, 당연히. 예, 그래서 대형 마트나 SSM 다 썼고, 네네. 그리고 편의점도 다 썼겠고. 네네. 근데 제가 다 썼겠고 했으면 그 계열사, 그러니까 경쟁사들 모두 다 썼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식 산업은 썼습니까? 외식 산업의 영업 관리나 스토어 매니저 유의 곳. 예를 들어서 그 SPC나 롯데리아, SRS 코리아,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들 썼어요. 네네. 근데 다만 롯데는 그때 칠성음료 쪽으로. 칠성음료 네네. 쓰느라고. 네. 예. 식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면접을 할 때 CJ 프레시웨이
얘기를 했죠. 네네. 프레시웨이를 하나를 썼다라고 하면은 경쟁사들을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레시웨이를 썼으면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예, 식자재 써야 되고 식품, 뭐 제일제당이나 오뚜기, 대상, 풀무원, 사조, 동원, F&B 이런 데들 정말 많아요. 음료, 제과, 주류 다들 많아요. 제가 이걸 혹시 어디를 쓸 수 있을까라고 뽑아보니까 이것만 뽑아도 50개가 넘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느냐면 지금 희철 씨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을 가지고 무엇인가 면접관 아니면 자소서에서 썰을 풀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쓸모 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 그것만 뽑아도 일단 5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희철 씨가 상반기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슈퍼에서 하고 있는 게 인턴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3월 15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이제 종일 한다고 거의 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오픈 그 스케줄이 있고 마감 스케줄이 있는데 네. 오픈 스케줄은 8시 반부터 6시 반이고요. 네. 마감은 1시 시작해서 11시에 끝납니다. 아, 그럼 이 슈퍼 근무도 하면서 인적성과 NCS 준비하시고 면접 대비랑 자소서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민혁 쌤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 하루 그게 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 내에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GS 리테일 안에 네. 편의점 사업부와 슈퍼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슈퍼 사업부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이제 SSM이라고 해서 지역에 이제 직영점 점포들이 있거든요. 가맹점은 아니고 직영점 점포에서 따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한 번 더 보고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점포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소한 뭐 매대 관리라든지 고객 응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에게 어떠한 제품과 직무가 주어져서 예를 들면 뭐 농산이면 너가 이 딸기를 정해서 딸기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시간이 고객에게 없으니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출근해서 뭘 하시냐고요. 지금 인턴 기간 동안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집체 교육을 받아요? 교육은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갔다 오는 거고요. 대부분은 점포에서 그냥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근무하시냐고. 뭘 담당을 해서 아니면 뭘 네. 재고를 정리하시는 건지 매니저를 도와서 아니면 그냥 그런 체계화된 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시간이 남으면 뭐 다양하게 뭐 일손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뭐 지금은 점포 적응 기간이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2개월 차부터는 직무를 따로 부여를 받아서 제 직무에 해당하는 인턴 제품들을 전형 명이 뭐예요? 채용 전제형 인턴 이런 거예요? 채용 전제형은 아니었고요. 그냥 인턴 지원하실 때 채용이었 뭐였어요 그게? 그냥 인턴 채용이었는데 그 과정 안에 보면 1차 면접 이후에 인턴 근무를 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봐서 이제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전환율이 그러면은 절반? 전환율이 이제 좀 매년 약간 폭이 크다고는 말씀하시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열심히 잘하면 네. 된다고. 제가 뭐 그 모집 공고를 보지는 못해서 잘 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열정페이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예, 네네. 그 그냥 동네에 있는 마이 슈퍼 이런 거 아니에요? 롯데 GS 슈퍼마켓 딱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네. 그런 거 갖고 저희 네네. 현직자들도 GS 슈퍼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사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뭐 야 괜찮은 회사인데 왜 퇴사했냐 그러면 정말 학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그렇게 오래 할 이유가 정희철 씨 입장에서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하다라든지 또는 구직 활동을 처음 뛰어들어서 두려운 마음에 이력서에 뭐 한두 줄 적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그럼 제가 뭐 잠깐이나마 뭐 설까지는 뭐 힘든 기간이니까 그때 근무했던 것도 쓸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제가 볼 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거 뭐 한 달 더 한다고 해서 뭐 그 GS 리테일 좋은 일 하는 거지 본인한테 어떤 득이 되는 거라고 저는 거의 보이질 않아서 네. 할 필요성은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 연휴 동안 근무를 한다 치면 네. 그걸 자소서에 적어요. 그러면 면접 볼 때 뭐 왜 그만뒀냐 이런 걸로는 걸고 넘어지지 아니 전혀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예, 본인의 상황상 내 나이도 있고 해서 취업 준비가 더 급해서 자기는 정중하게 뭐 거절을 했다라든지 그거는 그냥 뭐 무단 결근한 게 아니니까. 네. 제가 만약에 정희철 학생 입장이라면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양해를 구해서 저는 네. 네. 근데 제가 혜성 먼저 쌤은- 강의라면 아까 네. 그 한유지 캐스터가 얘기했던 그런 공격을 할 거예요. 아, 왜 실제로 그만뒀습니까? 면접에서. 그 기업에서 요즘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간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요. 훌륭한 지원자들은 많아. 그렇지만 그 훌륭한 지원자들 중에서 누구를 선별할 것인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일하지 않음에 아주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이 친구는 우리 회사를 지원해서 입사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만둘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본인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유 시간은 얼만큼인가. 이거에 따라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소서 쓰는 기술 이것 그리고 면접하는 것 이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적절히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회사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자소서 그리고 면접 그리고 회사 선택하고 그 인적성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여유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시간은 없어요. 빠듯해요. 빠듯한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이 그 경험 안에서 요 끝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자소서에서 또 면접에서 내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민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혜철 씨가 다음 상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쌤들의 결정적 한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민혁 쌤이 해주시죠. 그 본인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게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면 저는 수도권 외 지역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저는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강점이 분명 이력상에 드러나거든요. 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는 그 부분이 결코 무시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면접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력상 저는 수도권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모집 요강을 봤을 때 지방의 사업장에 있는 데는 저는 그쪽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지원 동기 항목에 보여주는 것도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채용이 있지는 않지만 BJ 프리테일에 지원을 한다. 전국에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고객 만족을 시키겠다 이럴 게 아니라 뭐 영남권 지역에 뭐 상권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어떤 지역에서 내가 또는 지금과 같은 뭐 비수기에 예, 성수기가 아닌 뭐 비수기에 이런 제품을 한번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면접관에게 굉장히 그 호감 있는 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성 쌤은 어떤 한방이 있으시죠? 예, 저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지원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네. 일단 그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도 그랬고 자소서를 보니까 우리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하더라고요. 고객이 듣고 싶은 나의 고객은 그 지원하는 회사죠. 거기서 듣고 싶은 얘기를 쓰지는 않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식품 회사 대상 지원했었죠. 식품 영업. 네네. 일본의 그 식품업계 화두를 쓰고 나서 이번에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쓰세요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캡스톤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한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난사하지 말아라. 포커스를 정확하게 해라.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디고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의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접근을 해야지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봐. 이런 형태로는 안 돼요. 있잖아요. 왜 예전에 명동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데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여러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 딱 찍어서 도와주세요. 맞아요. 하면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쓰는 거, 면접하는 것도 준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냐면 한복판에서 살려주세요. 나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외쳤어. 그게 아니라 딱 찍어서 여기다가는 나 이런 거 있으니까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여기다가는 나 이런 면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 자세를 바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결정적 한방까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시간상 질문 1개 정도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준비해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지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자소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때 네. 내가
이제 아무래도 그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향후에 어떤 영업인이 되겠다, 뭐 영업 책임자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입사 후보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어제도 질문을 네, 해주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성쌤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충분히 네, 어제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말씀드려서 제가 또 하는 건 아마 아, 좀 피로감이 높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네. 네. 일단 혜성쌤이? 네. 주의할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입사 후 포부를 읽다 보면은 이 친구 아직도 학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겠습니다. 뭐뭐 배우겠습니다. 이런 내용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나라를 구할 것처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전 우주를 구할 것처럼. 나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장은.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장기적인 것 없이 현실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돌쇠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은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매우 유치할지 모르지만 당장 해내서 바로 선배 사원한테 나 이렇게 해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앞에다 배치시키고 그 뒤에는 나 장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큰 꿈은 이런 게 있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주는 그런 밸런스가 맞는 그런 그 입사 후 포부가 굉장히 잘 읽히는 호감 가는 그런 포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희철 씨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해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사실 지원을 맨 처음에 할 때 이게 내가 가서 해서 될까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아침에는 여기 나와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고 오후에는 이제 또 점포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홀가분해져서 오늘도 좀 가볍게 지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마지막 순서로 아시죠? 부모님 편지가 있습니다. 네, 어디 편지 하는 부모님이요. 아, 네. 네. 카메라 보시고 준비되시면 부모님께 편지 한번 해주시죠. 네. 원래는 제가 반말을 쓰는데 여기 방송이니까 존댓말로 편하게 한번 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네. 엄마 저 방송 나왔는데요. 취업 안 돼갖고 나왔는데 보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컨설팅 받았으니까요. 내년쯤에는 제가 선물 세트 한 10개 정도 큰 걸로 들고 가겠습니다. 끝났나요? 아, 네, 끝났습니다. 아니, 출연료가 아주 두둑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윤원홍한테. 네, 이전 출연자. 아, 정말요? 네, 뭘 내년까지 갑니까? 바로 그냥 올해 쏴드리세요. 끝내셔야죠. 아니,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 그래서 네, 합의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희철 씨 굉장히 기운이 좋은 분인 건 저희가 다 인정하고요. 정말 올해 상반기에 바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있으셔서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전해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희철 씨 어려운 결심이었을 텐데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컨설턴트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달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스카우트의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입니다. 춘천시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1년 이상자로 직업상담사 2급 소지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제대군인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월 2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직업상담사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재단법인 강원도 경제진흥원입니다. 원주시 우선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 마케팅 분야의 마케팅 사무원 1명을 채용 중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국내 마케팅 분야를 포함 5개 분야를 공개 채용 중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 경력 및 행정 관련 전문 지식, 경험 보유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국내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도내 중소기업 국내 판로 개척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관련 행정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연봉은 2,36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1월 28일 오후 4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문과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채용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마케팅 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고 오창읍에 소재한 국가기관으로 현재 수출 전문관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대학교 무역학과 관련 학과 졸업자, 수출입 전문회사 또는 수출 지원 유관기관 근무 1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급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2019년도 제1회 수출 전문관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8일까지입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수출 전문관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뜨락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체로 현재
건축 설계 기술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자로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 상여 400%가 별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많은 여러분들 관심과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찬수쌤이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바로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네. 바로 나오네요.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기업과 연관된 기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핑크퐁 콘텐츠 제작으로 현재 1,800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입니다. 네. 찬수쌤이 또 이렇게 노래로 시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저희도 이렇게 살짝 빨개지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저희가 따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노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인데 이런 콘텐츠를 만든 회사라고 하니까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주식회사 스마트 스터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회사로 알면 될까요? 네, 2010년도에 창립한 스마트 스터디는 유아동 교육,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온 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유아동 브랜드인 핑크퐁이 현재까지 4천여 편의 동요 및 동화 영상 콘텐츠를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등 7개 언어로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또 4천여가 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외에 또 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핑크퐁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 164개국의 앱스토어에 약 125종의 모바일 앱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전 세계 인기 동요를 모아 핑크퐁 사운드북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25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이런 성공이 도서출판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현재 팝업 스토어라든지 어린이 뮤지컬이라든지 뭔가 소비자들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선보이면서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터디는 이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바일 앱 아케이드 게임 젤리킹 시리즈를 비롯해서 덴마크, 폴란드 등에서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타마고 몬스터 시리즈,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9월 첫 번째로 RPG 게임인 몬스터 슈퍼리그를 선보였는데요. 네. 선보임과 동시에 출시 3주 만에 3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고 북미권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핑크퐁 콘텐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냥 일반 성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게 조금 감명 깊었는데 아이들부터 전 세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좋아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이 스마트 스터디의 인기 요인을 접근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이제 간단히 말을 해서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잘 탄 것 같아요. 모바일 앱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OTT, IPTV, 스마트
TV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또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 및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리고 3D TV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장해 가면서 좀 전 연령대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품질의 컨텐츠가 나오고 또 그만큼 인기도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10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성장을 한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히스토리도 궁금해져서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스마트 스터디는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3년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립한 지 4년 뒤인 2014년에는 구글 플레이 올해의 패밀리 앱에 선정이 됐고요. 탐하고 몬스터즈, 젤리킹 게임이 구글 최고의 게임에 선정이 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전 세계 인기 동요를 모은 핑크퐁 사운드북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RPG 몬스터 슈퍼리그를 출시를 했고요. 2016년 구글 올해를 빛낸 핫이슈 게임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핑크퐁 앱은 전 세계 112개국 교육 앱 중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어서 2017년에는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패밀리 앱 최우수상을 수상과 함께 이 4년 연속으로 구글 플레이 베스트 앱에 선정이 됐고요. 작년이었죠. 2018년에는 1,800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 달성과 함께 핑크퐁 앱 시리즈가 전 세계 1억 5천만 회 누적 다운로드 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고품질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서 약 10년 만에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스마트 스터디의 연역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스마트 스터디가 창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미있으면서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오면서 그만큼 성공도 거뒀는데 따라서 매출액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272억 원입니다. 오, 매출액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 돼서 뭘 물어볼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연봉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대졸 초임이 약 연 3천만 원 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대졸 초임 연봉 3천만 원 수준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지를 말씀하셨을 때 더 관심을 가지게 될지 복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생 기업의 좀 꽃은 복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문화는 제한을 없앤 직원 자율형 복지 제도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무 장소라든지 복장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 근무제, 그리고 남은 연차 계산할 필요 없이 본인이 떠나고 싶을 때 휴가 떠날 수 있는 무제한 휴가 사용. 그리고 뭐 국장님, 부장님 이런 호칭이 직급적인 호칭이 아니라 별명 플러스 누구님이라고 부르는 수평성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시에 본인 나이 곱하기 4만 원 해서 뭔가 특별 경조금을 지원해준다라거나. 많을수록 좋네요.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뭐 회식 문화가 꼭 뭐 술 먹거나 밥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뮤지컬이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라든지 좀 그 팀에서 원하는 그런 걸로 회식 문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 그다음에 입사하게 되면은 최고급의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포츠, 수공예, 발레까지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동호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 그다음에 뭐 명절 때 땡땡햄, 땡땡 참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명절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관계사 할인 혜택, 그다음에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오픈형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좀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복지 제도라든지 사내 문화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결혼을 늦게 하라는 뜻 같아서 이게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복지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트렌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회사 분위기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용 전형을 기다리고 있는 취준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터디 IR 및 공시 담당자, 핑크퐁 원더스타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전 직무, 그리고 국내외 PR 담당자, 모바일 RPG 게임 이펙터, 구독 서비스팀 정산 담당, 미디어 사업실 앱 서비스 기획자와 사업 PM 인턴, 그리고 콘텐츠 배급 PM, 모바일 RPG 게임 기획자와 개발자, 그리고 PM 유니티 개발자, iOS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부문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력은 각 부문마다 상이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서류 마감일 또한 수시 채용 및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또한 회사 홈페이지로 받고 있으니까요. 자격사항과 우대사항 꼭 체크하셔서 마감일 넘지 않도록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찬수쌤 채용 절차가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편인가요? 서류 전형, 1차 실문진 인터뷰, 2차 임원진 인터뷰,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보통의 기업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는 절차인 것 같은데 또 찬수쌤이 주는 꿀팁이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업을 지원할 때는 어떤 꿀팁을 알고 가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그래서 서류라든지 면접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드러날 수 있게끔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한다. 그냥 이 일이 재밌을 것 같아 지원한다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히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를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성향적인, 성격적인 강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스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뭔가 본인만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역량을 쌓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서류 작성을 해주셔야지만이 뭔가 면접으로 갈 수 있는 큰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이 일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라는 거는 절대 서류 합격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스마트 스터디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창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영상 콘텐츠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년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에 적응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 매출액이 증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IP 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자, 오늘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금요일을 맞이해서 금요 스페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